네, 안녕하십니까. 캐드윈 시스템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캐드윈의 플레이트 네스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윈은 총 두 가지로 네스팅 방법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재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부재의 정보만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자재가 필요한지 그 발주량을 계산해보는 사전 발주 네스팅, 다른 말로는 프리 네스팅이라고 합니다. 이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이제 그렇게 계산된 발주량을 바탕으로 실제 자재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절단에 앞서서 그 자재에다가 부재를 배치해서 네스팅하는 본 네스팅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주용 네스팅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하나 만들어 놨고요. 상태를 한번 보면은 발주용 네스팅이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삼각형 30개 그리고 사각형 30개 이렇게 부재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크기는 400x400으로 등록을 해놨고, 티크니스는 삼각형이 10T 그리고 사각형이 11T 이렇게 등록을 해놨고, 그레이드는 다 A 그레이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업 화면에다가 내가 네스팅을 하고자 하는 그 부재를 먼저 호출을 해야 되는데요. 플레이트 네스팅 메뉴는 여기 보시는 네스트 PL, 네스트 플레이트의 약자입니다. 네스트 PL을 선택을 하시고, 제일 위에 있는 스타트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재를 호출하는 메뉴거든요.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재 정보가 호출이 되는데, 지금은 등록된 자재가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로드 파트의 약자 로드 PT를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부재 정보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 중에 내가 네스팅하고자 하는 부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OK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등록되어 있는 개수만큼 30개의 삼각형 부재가 작업 화면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 네스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네스트 PL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오토 P, 오토 프리 네스팅의 약자입니다. 오토 P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Y키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발주용 네스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총 30개의 삼각형이 배치가 되고, 자재는 500x2000, 그러니까 높이 500에 길이 2000짜리의 자재가 총 4장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값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네스팅이 됐다고 해서 이게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캐드윈은 유저가 한 행동 하나를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스팅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절단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저장함으로써 그 시점의 자료를 다시 유저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스팅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스트 PL의 우측 상단에 보면 Save D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Y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상에 있는 모든 자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정보는 여기 화면 하단에 나오게 되는데요. Y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Save Nest 하고 4장이 주르륵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날려보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B 컨트롤, 매니저, 그리고 방금은 이제 네스트 쪽에, 자재 정보 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4장의 자재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화면에 불러보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보시면은 500x2000이라는 자재가 4장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주용 네스팅에 관련된 설정이 있는데요. DB 컨트롤의 셋업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프리네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주용 네스팅에 관련된 이제 옵션들인데요. 여기에 스탠다드 사이즈를 제가 위드스 500에 랭스 2000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500x2000의 자재가 4장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높이 2438에 길이 6096에
스탠다드 사이즈로 설정을 해두게 되면 똑같은 부재를 네스팅을 하더라도 결과값은 달라지게 되겠죠. 우선은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30개가 배치된 상태로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 부재 정보의 우측에 보시면은 AR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arrange, 그러니까 배치가 되었다는 그 어떤 여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0개이면 실제로 이제 부재 호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작업하면 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유저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중복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디폴트로.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로드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어떤 메뉴로서 뭐 무시하고 다시 불러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삼각형을 불러서 프리네스팅을 돌려보겠습니다. 오토피 키보드 Y키. 자, 그러면 정보가 달라졌죠. 500바이 2000짜리 4장이 아니라 2438의 6096에 한 장의 자재 사이즈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치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결과값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프리네스트의 스탠다드 사이즈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맥시멈 사이즈는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부재 하나의 크기가 자재의 스탠다드 사이즈를 초과할 경우에 얼마만큼 맥시멈 사이즈를 늘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한번 볼까요? 스탠다드 사이즈는 이게 400바이 400의 삼각형이니까 스탠다드 사이즈를 200으로 해놓고 맥시멈 사이즈를 500에 50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삼각형을 프리네스팅을 돌렸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보시면 스탠다드 사이즈는 비록 이제 200에 200이지만 이 부재의 크기만큼 자재를 늘려가지고 높이 420에 가로 423에 해당하는 이런 자재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맥시멈 사이즈의 개념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재를 배치하고 딱 컴팩트하게 그 자재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높이와 길이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옵티마이즈 시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그리고 똑같이 네스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재를 확 줄여줍니다. 컴팩트하게.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게 어떤 높이 823에 길이 5910에 해당하는 이런 자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을 해주게 되죠. 이게 옵티마이즈 기능이고요. 그리고 뭐 각종 옵션들이 많습니다. 뭐 자재 아니죠. 부재의 맥시멈 중량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중량만큼의 자재가 필요하게끔 계산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생성되는 이제 자재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1번이라고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사전 발주 네스팅을 돌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면 화면 하단에 보십시오. 테스트 1번부터 주르륵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재 정보를 불러보면 이렇게 테스트 1번부터 새로운 자재가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프리네스트에 대한 개념이고요. 본 네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네스팅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이런 옵션들을 활용해서 네스팅 효율을 높이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본 네스팅이라는 것은 결국 자재의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자재부터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 PL에 스타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자재 정보가 뜨고요. 여기에 신규 자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add nest 자재의 이름은 신규 1번 그리고 재질은 A 그레이드의 thickness는 10T 그리고 width는 800에 length는 2000짜리 자재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2번이라고 해서 티크니스 13T에 크기는 2000에 6000짜리로 한 장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생성된 신규 1번, 2번 자재를 작업 화면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게 나오시죠. 그리고 부재도 불러볼게요. nestpl load pt 엔터키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한꺼번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상태로라면은 이제 소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니까 뭐 티크니스별로 구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이거를 작업 화면에서 소팅하는 방법인데요. nestpl에서 스타트가 눌러져 있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토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엔터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재질과 티크니스별로 이렇게 소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업하기에 조금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네스팅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nestpl에 오토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재를 먼저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쪽 자재는 노란색이고 여기 왼쪽 자재는 옅은 회색이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이 셀렉트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각형을 내가 네스팅을 하고자 하고 이쪽 작은 자재에 놓고자 하면은 먼저 자재를 셀렉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각형 부재를 같이 셀렉트를 해주신 상태에서 키보드 Y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부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A 그레이드의 13T 자재에 내가 넣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Y키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티크니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11T짜리의 사각형을 13T짜리의 이 자재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티크니스와 재질을 체크를 해서 어떤 재질이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띄워주고 하는 그런 옵션들이 여기 네스팅 옵션에 있습니다. DB 컨트롤 셋업 그리고 네스트 쪽에 가보시면은 화면 하단 쪽에 체크 티크니스 앤 매트리얼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두면은 티크니스가 다른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스팅의 어떤 정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토네스트 옵션에 보시면은 메소드 오브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네스팅이 되는 정렬 방향을 유저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랭스 디렉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 부재를 여기에 배치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랭스 방향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갑니다. 이것을 위드스 디렉션으로 바꾸게 되면은 높이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게 되죠. 똑같은 부재를 배치하더라도 배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높이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스 디렉션은 랭스와 높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거고요. 미니멈 박스는 어떻게 하든 면적을 최소한으로 적게 쓰는 사각형의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대칭 부재, 그러니까 미러된 부재가 있다면 그것을 플립을 시키겠는지 시키지 않겠는지에 대한 어떤 옵션입니다. 오토매틱으로 가면은 미러돼 있는 애들만 플립돼서 배치가 될 거고요. 논 플립은 플립을 시키지 않는 것, 올 플립은 전부 다 플립을 시키는 것, 그리고 인더 콜드 스테이트는 현재 상태 그대로 배치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부재가 배치되는 이제 그 회전 각도도 유저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오토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자동 회전이고요. 밑에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회전을 시키는 거고요. 인더 콜 스테이트는 현재 드로잉된 상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그 각도 그대로를 배치를 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스트릭 오토 로테이션은 지정된 각도 안에서만 회전을 하게 하는 거고요. 셋 로테이션은 지정된 각도로만 배치를 하게 만드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지금 파트 페어 모드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사각형 부재를 배치하기 위해서 thickness up이라는 것도 옵션을 체크를 했어요. 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트 페어 모드라고 하는 것은 해제를 한 상태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재의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이거를 2000에 4000으로 좀 키워보고, 다시 이 자재와 삼각형 부재만을 불러서 등록을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음, 2000에 6000으로 하고 세이브를 해서 자재 사이즈를 저장을 해놓고, 네, 다시 자재와 삼각형 부재를 불러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페어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레스팅을 하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부재의 하나만을 고려를 해서 이 친구를 다각 360도 회전을 시켜가면서 가장 적합한 위치를 시스템적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죠. Shift T. 네, 배치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보시다시피 페어링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친구가 그냥 부재 하나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적합한 배치 형태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보스 디렉션을 해놨기 때문에, 보스가 아니고 위드스를 먼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랭스 디렉션으로 바꿔서 레스팅을 해보면 또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페어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치 결과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삼각형 같이 대칭을 짝을 이루면은 사각형이 되는 애들은 페어링 옵션을 키게 되면은 이렇게 이쁘게 파트 페어 모드를 활성화 시키고요.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쁘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파트 페어 모드고요. 그리고 티크니스가 다른, 예를 들어서 13T짜리의 자재와 11T짜리의 사각형 부재를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 thickness up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레스팅을 하고자 해도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데 이 thickness up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이제 이 11T짜리 사각형도 13T짜리의 자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준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1강에서 필수 파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재질 리스트, 그레이드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레이드 리스트에서 지정한 값에 하나는 그 한도 안에서는 thickness up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레이드 리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 그레이드에 thickness up 그리고 material lis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T짜리의 사각형 부재가 13T짜리의 자재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수치를 1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폭이 2T가 아니라 1T가 되기 때문에 적용 1T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thickness up 메뉴를 활성화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설정해 놓은 값이 1T의 제한이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ickness of material up 밑에 material up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놓으면 이 그레이드 리스트에서 설정한 어떤 thickness up의 어떤 갭만큼 그리고 설정한 기타 다른 재질의 수량만큼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일 위에 있는 요것은 arrange inner hole이라 그래서 큰 어떤 판 부재가 있고 거기에 이제 inner 홀이 있다면 그 홀 안에 작은 소부재를 배치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 홀 안에도 배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스텝 바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것을 한 종류의 부재가 끝나면은 네스팅을 멈춰줍니다. 그리고 유저가 또 키보드를 Y키를 입력을 하면 그 다음 부재가 진행이 되는 스텝별로 확인을 하면서 네스팅을 하게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그노 스케일업은 미리 배치된 부재가 있다고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스케일업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부재를 붙여서 배치해버리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인크리스 시트 요거는 부재를 배치를 하다가 자재가 모자라는 경우에 자재 똑같은 규격의 자재를 새로 생성을 시키면서 추가로 배치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파트 모드는 부재를 최대 사각형으로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배치를 하는 옵션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각형 부재를 배치를 할 때 이 삼각형을 최대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면적에 다른 부재가 침범하지 않도록 해서 네스팅을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친구의 최대 사각형 안에는 다른 부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ickness 말씀드렸고, material 말씀드렸고, run external auto nest는 뭐 다른 어떤 알고리즘, 외부의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때 쓰는 옵션이라서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각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박스 페어 모드를 해제를 하고, 자, 현재 기본 상태에서의 네스팅을 하게 되면은 랭스 디렉션이 아니라 보스 디렉션을 바꿔놓고 네스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조금 뒤죽박죽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것을 각도를 바꿔가지고 유저가 그 결과값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링 모드를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모든 부재가 자연스럽게 페어링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 귀퉁이에다가 모퉁이에다가 뭐 이런 뭐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움푹 파졌다든지 하면은 페어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유저가 특정 각도 값을 입력을 해서 이쁘게 효율을 좋게 네스팅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set ro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 부재 같은 경우에는 0도와 180도를 설정을 해놓게 되면 사각형의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 그리고 콤마로 구분합니다. 콤마 180이라고 하는 수치를 적용을 시켜놓고 배치를 하게 되면은 페어링 모드를 활성화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형 부재는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0도하고 180도만을 고려해서 최적의 배치 형태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부재가 어떤 생긴 형상에 따라서 유저가 특정 각도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값을 좋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도 값을 주지 않고 현재 그려진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만 배치하게끔 하는 옵션이 여기 모여있는 in the current stat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회전을 시키지 않죠. 회전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360도 어떤 회전 각도를 고려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네스팅 밑에 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팩 기능은 회전을 시키지 않고 이 부재를 XY축으로만 나눠서 좀 더 컴팩트하게 당겨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우선 네스팅을 좀 엉성하게 한번 해볼게요. 보스 로테이션으로 보스로 해서 네스팅을 조금 엉성하게 했습니다. 엉성하게 했고, 요거를 팩 기능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컴팩트하게 XY축으로 하나씩 당겨 주는데요. 조금 더 많이 엉성하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틀어놨습니다. 여기서 팩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팩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Y키거든요. Y키를 누르면 이렇게 XY면 기준을 해가지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컴팩트하게 간격을 줄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재 간의 간격과 이 부재와 자재 간의 간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도 유저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DB 컨트롤, 셋업, 그리고 네스트 쪽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 화면 중간에 파트 투 파트 디스턴스, 그러니까 부재끼리의 간격을 말하고요. 시트 투 파트 디스턴스라고 해서 부재와 자재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재에 예를 들어서 베벨이 있다고 한다면 베벨이 있는 면은 조금 더 띄워주세요 하는 식의 옵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mm와 부재는 9mm 그리고 자재와 부재는 7mm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간격만큼만 띄워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mm와 그리고 여기는 9mm가 되겠죠. 9mm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가 수작업으로 이 배치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작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스트 PL에 범프라고 있습니다. 이 수작업 기능이거든요. 범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있는 애들을 밖으로 빼서 차곡차곡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립한 상태에서 F11번, 12번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I키, 인풋 키를 누르면은 각도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5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F11번, 12번 키를 누르면 45도만큼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또는 클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선분에 가져다게 되면은 그 선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자동으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수작업 메뉴를 활용해서 일단 최대한 이제 알고리즘으로 좋은 결과값을 얻고 거기서 유저가 조금만 터치업을 더해서 이제 완벽한 네스팅 결과값을 얻어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네스팅하는 방법, 사전 발주용 네스팅과 그리고 본 네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